지금 XRP가 급락하는 상황부터 말씀드리면 기관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도 XRP가 왜 빠지냐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결국 팔고 있는 주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를 한다면 상당한 물량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 던지는 주체가 리플랩스일 수도, 몰래 팔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우선 기관들이 매집 중이라는 건 팩트입니다. 6주 연속으로 ETF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외신들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21일 연속으로 10억 달러의 ETF 자금이 유입되는데 XRP 가격이 빠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특정한 매도 주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관들이 계속 모으는 와중인데 그 기관들보다도 훨씬 더 큰 물량을 가진 누군가가 XRP를 시장에 던지고 있으니 XRP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면 지금 XRP를 매도하는 주체는 첫 번째로 장기 보유자들이 있습니다. 1년 이상 들고 있던 장기 홀더들은 리플을 600원일 때 들어갔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 리플 가격이 횡보만 해도 이미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로 매집한 홀더들을 싹 털고 가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제로 1년 이상 XRP를 홀딩한 사람들이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2월부터 1년 이상 XRP를 홀딩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51%까지 크게 늘어나 버린 겁니다. 그동안은 현재 가격보다 평단가가 높은 개미들을 털었다면 이제는 저가 매집자들을 털고 있다는 뜻이고 그게 실제로 효과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가 매집자들을 털어내지 않으면 XRP는 절대로 상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지루한 장세에서 저가 매집자들을 털어내고 있으니 당연히 현재 상황에서는 저도 힘들고 다들 힘들겠지만 이런 힘든 국면에서도 저가 매집자들은 잘 털리고 있고 지금은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관들은 이미 12월 13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XRP를 모아왔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팔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매도의 클라이맥스가 12월 11일에 정점을 찍고 난 뒤부터는 매도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 자료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저가 매집자들 1년 이상 홀딩했던 저가 매집자들이 원활하게 털리면서 그 매도세가 완화됐다. 즉 매도의 정점이 이제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17일에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흔들리는데 XRP는 특이하게도 계속 매수 우위라는 거죠. 그럼 앞에서 말한 장기 보유자 말고 대량의 XRP 물량을 던지는 주체가 또 누가 있냐면 지금 리플랩스가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사들 보시면 리플랩스에서 359억 개에 대한 XRP 선판매 이슈가 왜 뜨고 있죠? 리플랩스의 XRP 총 발행 개수가 1억이기 때문에 전체 발행 물량의 35.9%를 차지합니다. XRP 하나를 3,000원으로 잡아도 100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리플랩스가 100조 원 규모를 시장에 던져버린다고 하면 시장 공포 심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왜 이런 이슈가 생겼는지 궁금하실 텐데 원인은 결국 규제 압박 즉 법안 때문입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직접 연관된 기관이 전체 공급량의 2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는 건데 리플랩스는 에스크로에만 359억 개를 들고 있죠. 그러니 선판매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법안 내용이 2025년 10월에 발표가 됐고 지금 350억에 달하는 XRP를 에스크로 계좌에 보유하고 있으니 이것들이 판매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관들은 계속 모으는데 반해서 리플랩스는 들고 있는 XRP 물량을 시장에 던지고 있으니 지금의 하락이 나온다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클래리티 법안 기준으로 리플랩스가 많은 물량을 쥐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350억 물량은 에스크로에 묶여 있어 시장에 직접 못 판다고 하더라도 리플이 직접 보유한 총 XRP 수량은 충분히 시장에 던져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법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플랩스의 매도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관들의 꾸준한 매집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은 나왔죠. 기관뿐만 아니라 대형 기업, 대형 거래소들까지 XRP를 실전 자산으로 채택하려고 금융 시스템도 XRP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XRP 하나만 사는 게 정답일까요? 바로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나옵니다. 내가 가진 리플만 바라보느라 시장 전체의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놓쳐버리는 겁니다. XRP 호재 뉴스만 찾는 동안 내 돈을 10배, 100배 불려줄 진짜 기회를 눈앞에서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XRP에 집중하는 이 순간에도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의 거대 자본은 또 다른 곳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 사례가 바로 온도 코인입니다. 온도 파이낸스는 대표 토큰화 상품인 온도 단기 미국 국채 펀드를 리플 레저에 공식 출시하면서 큰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 온도 코인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실물 자산 토큰화 펀드인 비들 펀드의 대장주 코인이었다는 겁니다. 온도 코인은 블랙록과 리플이라는 연결고리 때문에 리플이 오르자 1년 만에 상장 초기 대비 무려 4,200% 폭등을 기록했죠. 그때 들어간 초기 투자자들은 100만 원을 현재 기준 4억 2천으로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2의 온도 코인처럼 월가가 비밀리에 매집하는 단 하나의 알짜 종목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차트나 기술적 분석에 있지 않습니다. 시장의 판을 짜는 자, 가장 똑똑한 돈, 즉 기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단계월, 단 10만 원으로 5억을 만들었던 전설적인 트레이더의 실리콘밸리 비밀 투자 설계도를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연수익 30억을 찍는 현직 미국 펀드 트레이더들과 뉴욕 헤지펀드의 사진들만
내부용으로 공유하는 특별한 투자 전략입니다. 유튜브를 뒤져보고 밤새 인터넷을 뒤져봐도, 심지어 글로벌 금융업계 유료 세미나에 가도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 내용인 만큼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영상에 딱 5분만 투자해서 그 기회를 잡으시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은 S&P 500을 40배가량 앞질렀습니다. 전통 자산 시장의 상식은 이미 깨져버렸다는 거죠. 미국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자마자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고, 2024년 스테이블 코인 결제액은 27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비자와 마스터카드 거래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코인에서 거래됐습니다. 이제 코인은 실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금융 문맹 취급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실제로 이 흐름을 읽어낸 사람들의 기적이 현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7년 동안 단돈 50만 원으로 1억을 만든 대학생, 2022년 57만 원으로 10억을 만든 직장인, 2024년 소액으로 15억 대박을 터트린 공무원, 심지어 미국 대통령마저 코인으로 조단위 수익을 내는 세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넘어갈 수 있는 사다리, 더 이상 부동산도 주식도 아닙니다. 오직 코인 투자만이 유일한 해답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만원, 5만원 같은 돈이라도 제대로 된 곳에 넣어두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단칸방에서 한강뷰 아파트로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말이 이제 농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는 코인으로 대박낸 부자가 안 보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덩치가 너무 커져버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메이저 종목에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과거 데이터만 봐도 2021년 상승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낸 건 비트코인이 아니었습니다. 디센트럴랜드가 4000%, 2위로 보라코인이 2300%를 기록했다. 진짜 인생을 바꾸는 수익률은 늘 기관이 선택한 중소형 종목에서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런 종목을 대체 어떻게 찾느냐는 겁니다. 지금의 코인 시장은 3천만 개가 넘는 잡코인 중에 운 좋게 하나 걸리는 토박판이 아닙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이 시장은 기관 자금이 곧 가격인 구조로 완벽히 재편됐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운용자산 일경 6천조 원이 블랙록이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는 현실을 봤습니다. 정리하면 돈을 벌려면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어떤 테마를 노리는지, 또 누구 설계에 따라 매집하는지 그 돈의 지도만 훔쳐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2026년 월가와 실리콘밸리가 가장 치밀하게 준비 중인 테마, 바로 피터 틸이 설계하는 디지털 경제 제국입니다. 지금 월가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건 트럼프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인 피터 틸이라는 얘기죠. CIA와 미국 방부의 1급 기밀 데이터를 쥐고 막대한 자금력으로 대통령까지 만들어내는 킹메이커이자 팔란티어 창립자인 피터 틸은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이 유일한 디지털 금이라고 외쳐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를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 굳게 믿었죠. 그런데 최근 그의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2023년부터 그의 펀드에 있던 수천억 원 자금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생태계로 흘러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최고라던 그가 왜 갑자기 이더리움 관련 기업과 인프라에 돈을 퍼붓고 있는 걸까요? 이 모순을 풀려면 그가 실패했던 페이팔 1.0의 사업 계획서를 봐야 합니다. 그가 일론 머스크와 손잡고 만들었던 페이팔은 알다시피 과거 이 플랫폼에 연결된 단순 결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꿈꾼 페이팔은 단순한 결제가 아니었죠. 정부와 은행의 간섭 없이 인터넷에서 돈이 자유롭게 돌고 이자까지 쌓이는 독립적인 화폐 제국이었습니다. 사용자가 페이팔 안에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은 달러가 아니라 페이팔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디지털 머니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 승인 없이도 클릭 한 번으로 송금과 결제가 되는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페이팔은 고객 자금을 단기 채권이나 머니마켓 펀드에 투자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노렸습니다. 즉 정부 허가가 필요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통제할 수 없는 이 페이팔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규제 압박 속에서 피터 틸은 2002년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하며 그 거대한 꿈을 접게 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 통제가 필요 없는 비트코인이 출범했고, 피터 틸은 자신이 꿈꿔온 독립적인 은행 출범의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그 답이 바로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었던 거죠. 비트코인이 돈을 포괄만 하는 금고라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금융을 찍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단순 송금만 가능하지만 이더리움은 상상했던 모든 금융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도 셧다운시킬 수 없는 완벽한 구조라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그의 최근 투자 행보를 보면 그림이 확실해집니다. 피터 틸은 단순히 이더리움이라는 자산을 사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기관 전용 거래소인 블리시의 거액을 베팅해 자금줄이라는 심장을 확보했고, 뉴욕 당국 규제를 통과한 토소스에 자본을 넣어 합법성까지 마련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코인데스크 인수전에도 깊숙이 개입하면서 시장 여론을 주도할 확성기까지 쥐어버렸죠. 그리고 2025년 7월 마침내 회심의 한 방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더리움 생태계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비트마인이라는 기업의 피터 틸 펀드가 최대 주주로 올라선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기업 주가는 단 일주일 만에 무려 3,950%라는 경이적인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감시탑 역할이 가능한 자신이 창립한 팔란티어까지 연결해버렸죠. 제가 지금 이더리움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관들의 거대한 진짜 자금이 몰리는 이더리움 안에서
가장 강력한 인프라 지원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공장, 비트마인이라는 금고, 팔란티어라는 감시탑까지 갖춘 피터 틸 제국에 딱 하나 빠진 마지막 퍼즐이 있습니다. 이 디지털 제국이 완성되려면 현실 세계의 수많은 자산, 예를 들면 부동산, 주식, 채권이 이더리움 제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초고속 연결 통로가 필요합니다. 최종 후보로는 역시 저렴하고 빠른 속도의 리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 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배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맡으면서 수위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위는 많은 투자자들이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배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듣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의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배런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아까 말씀드린 배런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